이재명 후보께서는 첫날 이제 부산으로 시작해서 대전을 거쳐서 서울 쪽으로 가는 경부선행 그 라인에 따라서 선거 일정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선거 전략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어떤 의미가 됐는지 그러는 선거 캠프든 후보든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해석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상행성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가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소년 시절에 소년공으로서 장애를 얻어가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해서 현재 여당의 대선 후보까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삶의 이런 것들이 이런 상행성에 투영돼서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상행선이면 이제 지지율도 그러길 기대하지 않나. 그렇습니까, 김관영이? 그건 아니고요. 이게 오히려 가장 황금 시간대인 오후 시간대에 이재명 후보가 대전에 방문하신 걸 보면 충청인의 사위로서 이재명 후보가 대전에 좀 더 대전 충청권에 조금 더 의미를 둔 그런 행보라고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합니다. 이건 각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공방들이 있는데 네거티브를 양 후보들이 지양한다고는 하지만 네거티브를 하는 모양새가 좀 있죠. 근데 국민들께서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게 네거티브는 지양하되 어느 정도 후보에 대한 검증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너무 그 네거티브가 과열되는 모양새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사실 언론의 영향도 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들이라든지 캠프가 정책에 대한 얘기를 9마디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자격과 관련된 비판을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종편방송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기도 하고 너무 과열된 게 아닌가. 아무리 소위 말해서 언론은 그게 장사가 되거든요. 그게 시청률이라든지 청취율이 좀 높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실증이 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후보자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각 후보들이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건 아니고 반성하고 사과할 거는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께서 이번에 기차에서 다리를 올려놓는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은 본인은 사실 의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발이라는 게 굉장히 소위 말해 쥐똥을 밟기도 하고 벌레도 밟을 수 있고 굉장히 비위생적인 부분이고 소위 이제 저희 남성들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에서 서서 소변을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소변 입자들이 다 신발에 묻는 건데 그거를 저 같은 기차를 많이 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기차를 타기가 싫을 정도로 비위생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히 옆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올렸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셨는데 이 의자를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지 않고 계속 여러 사람이 탄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크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 기존에 있는 다른 정당들도 제가 당규들을 다 봤는데 청년이라든지 정치 신인을 우대하는 그런 당규에 대한 내용들은 다 있어요. 저희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이 가산점이라는 거는 경선이 붙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 경선이라는 것이 권리당원의 투표입니다. 근데 권리당원이라는 거는 이제 당비를 낸 당원인데 정말 열정적인 당원이 아닌 이상은 조직화되어 있거나 인맥에 의해서 당원을 가입해서 당비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인맥과 조직력이 있는 분들이 경선에서도 유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산점이 10%에서 많게는 30%까지 포진이 돼 있는데 민주당은 몇 퍼센트 가산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치고 신인인 경우는 25%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20%인가 25% 정도 기억합니다. 신인이면 초선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 처음 출마한 사람을 이제 정치 신인. 김관영 의원은 대상이 안 되네요? 저는 이제는 안 됩니다. 기성으로 이제 저는 이제 신인 가산점은 안 되고 청년 가산점은 또 있거든요. 청년은 또 10% 정도 있고 그래서 가장 유리한 가산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가산점 제도는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는 측면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그런 규정 또 강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시험을 본다. 아직은 당규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청년들에게 그런 경선의 기회를 좀 더 유리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의 의지와 실제로 될 수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할당제 형식으로 혹은 저희 대전시당에서는 30%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의무할당을 하겠다 이런 약간 실효성 있는 말씀을 선언을 하셨는데 예. 지방선거 때까지 이게 유효하게 돌아갈 것인지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예.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얼마든지 엎어지거나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논의해볼 시사점은 있는 제도 같은데 개인적으로 예. 저는 세대까지 고려하는 비례대표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각 비례대표를 발굴함에 있어 지금 국회의원의 경우를 말하면 각 그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있는 어떤 단체에 상징성 있고 대표성이 있는 분을 보통 저희가 섭외를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대가 들어오는 순간 그 전문성 있는 분이 한 명 더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고 세대별 다양성을 국회에서 추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의회부터 세대의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거기서 경험이 있는 그런 지방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국회로 돌아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우선적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지방의 있습니다. 지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 국회라는 곳이 워낙 그 임무와 권한이 크기 때문에 조금 경험 있는 사람, 연륜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사실 맞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세대별 다양성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는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호 일단 중앙 정치가 워낙 권한과 책임 이런 부분이 밀집돼 있으니까 예. 국민들께서도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실 거고 그래서 예속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도 대선을 이겨야 된다라는 공통된 미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방선거보다는 대선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일리는 있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성숙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고유 정치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속에서는 저도 좀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선을 이기는 것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인식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대선에 더 영향을 집중해야 된다. 현재로서는. 대선에 집중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르는 것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철